다음은 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무 열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회무 열람 규정은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수혜 회무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회무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KDA 홈페이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게 될 TF는 향후 협의를 통해 TF 운영 관리 및 관리 방침을 결정한 후 KDA의 곧장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구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회 종합적인 구인난 해결 방식과 시험 및 치과계 유관단체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외공비 홍보단 출범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업과 치과계 추진 정책을 홍보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국민 홍보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2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홍보단으로 선정되신 22명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블로그 등 SNS 등에서 다수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이 높은 파워 유저들입니다. 오늘 25일 대국민 홍보단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국민 홍보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치과계와 국민과 소통의 가게로서 역할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박영석 후보가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직무 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서 협회 입장을 이석권 법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석권 법제이사입니다. 협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호소문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치과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석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취업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현 협회장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4가지 핵심 사안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면서 저희 30대 이사들은 안정된 해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석 후보는 또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외부 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지난 31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조차 건강부회하며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만여 회원들이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우리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산적한 치과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치과계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더군다나 선거기간 내내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선 안 된다고 역사하였던 박영석 후보 본인이 나서서 끝없는 외부 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의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협회장은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주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보건복지부 국민법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고 각 유관단체들을 조기 접촉하며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으며 부회장들도 각자 맡은 소관 분야에서 담당 이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31대 집행부는 치과계 변화와 발전의 대장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야심차게 달려가고 있으나 끝없이 제기되는 소송에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제발 저희들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십시오.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춰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치과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일동.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좀 들어줘서 한번 좀 사진 좀 찍기 좀 해주세요. 소연소리. 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요거를 네. 이렇게 들고 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저희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예. 당장 포커스의 서양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뭐 이제 호소문까지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어떤 그 직무정지 가처분, 이제 기각된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고범에 즉시 항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 지금 선출직 그 회장단에 대한 그 형사 고소가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인 그 형사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보다는 박 지사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네. 자세하게 준비한 건 없는데 그때 선거 관련해서 그때 보도가 될 때 이사님 죄송한데 저희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 관련해서 그때 그 한진규 회원이 1,000만 원을 그때 주고 그 소송단에 줬다는 그런 보도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나? 일단 그 배포를 한 핵심 그 후보가 기호 4번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 입장 자체에 대한 지금 그것은 명예훼손으로 지금 그 피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내용 그 혐의. 네, 혐의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그 기념사업 TF에 대해서는 사실 어저께 이제 뭐 위원장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지지 못했고요. 일단 TF를 결성하는 것만 의결이 됐고, 이제 다음 이사회 때 좀 질문하신 것 같이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인원이라든지 그 학술 대회가 포함되는 거에 그 유무까지도 다음 이사회에 결정해서 보고하신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지 다음 않습니다. 달 8월 정기이사회에 그 TF에서 좀그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보고가 거예요. 되게 네네. TF는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겠네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저희 그 내년에 그 100주년 기념 사업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8월 달에 보고를 하는 걸로